아이고, 어둡네요. 네, 이동하기 전에 막 짐을 정리하고 잠깐이라도 얼른 뵙지 않으면 오늘 못 뵐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잠깐 앉았는데요. 아까 수아미 씨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날 막 다들 따뜻한 마음으로 녹차랑 뭐랑 막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준비해 주신 차 드시고 가고 있다고, 드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일요 특강은 없지만 수아미지 수업이 3시에서 5시에 있으니까 그때 가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란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또 하주미 선생님이 열심히 또 통역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제로 잡은 게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건데요. 터널 시야 이러면은 제가 아마 유튜브에 올려드린 거는 처음 쓰는 단어긴 한데 단어는 처음이지만 그냥 터널 시야 하면 그냥 그렇지, 좁게 보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물안 개구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물안 개구리랑 터널 시야는 좀 다른 게 터널 시야는 직진해서 가는 거고 우물안 개구리는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다르긴 해요. 저기 우물안 개구리는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내가 진짜 나는 이쪽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 공간만 바라보는 걸 얘기를 한다면 터널 시야는 이동도 있으면서 뭔가 앞날의 전망도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약간 내 고집스러움, 나만 보고, 예를 들면 경주마가 눈을 딱 가리고 자기만 보고 막 뛰어가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뭐로 볼 수 있냐면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 개구리 죽이려고 던진 건 아니야. 그냥 돌을 던졌는데 걔가 죽었는데 내 잘못인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보다는 까르마가 훨씬 낫긴 하지만 까르마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터널 시야 증후군이라고 보는데요. 터널 시야 증후군은 자기가 본 시각이 맞고 거기로 달려가는 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터널이 있을 수도 있고 터널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터널 시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터널 안쪽에서 거기만 가기 때문에 가다가 터널이 끊기거나 다른 길이 나타나거나 다른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큰일 난 건 줄 알고 정신적으로 이제 불안 상태로 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중력을 잃기도 하고, 그거 외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고집스러우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조금 확산되면 우울감이라든지 심심하고 지루하다라는 게 오래되면서 삶에 대한 어떤 의욕도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문제는 뭐냐면 '아 나 문제가 있나 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길을 향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잖아. 그리고 잘 가고 있어. 이 길밖에는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인류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이 나이 때는 이렇게 결혼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이걸 해야 돼." 많은 부분이 옛날보다 많이 깨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터널 시야 증후군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상황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제외되고 나면 그러면 삶에서 모든 상황이, 새롭게 일어나는 상황이 두려움으로만 다가오고, 그리고 불안증으로 오게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게 되면 화나고, 그리고 '그럼 내가 여태껏 잘못 살아왔다는 거야?' 하면서 약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상대방에게는 폭력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터널 시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보니까요. '이것만이 방법이야. 난 원래 그렇게 살았어.' 라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MBTI인가 뭐 그거 믿지 않거든요.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극소심, 극내향형인데, 제가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바뀌었거든요. 그게 10대 때까지는 그랬다가 20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연대 강의가 제 강의 처음이었었는데요. 그게 24살 5살 석사 때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성격을 바꾸기도 하는구나.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나를 믿고 들어온 학생들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네'라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그 부분을 또 저희 어머니가 가정 교육으로 그거를 많이 깨 주시고, 그러면서 인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막 터널 시야처럼 정말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휙 그냥 터널의 벽을 깨고 저쪽으로 가서, 제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부끄럼쟁이에요 이러면 아무도 안 믿을 정도의 성격이 바뀐 거죠. 그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이 길만, 내가 지금 30 년을 해 왔는데 40 년을 해 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문화잖아요.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제학자들의 메인 테마는, 그분들은 '그것만 해 오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역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일본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로 뭔가 발전적이지도 않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거기에서 그 유입된 것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전통만을 고수하는, 전통도 고수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간이 그냥 이렇게 비워져 버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터널 시야 증후군이라는 게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이거를 삶 속에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인제 뉴욕, 제가 웰라 오디오북에서 니체의 아포리즘은 지금 한 2번 반 정도 들었는데, 뭔가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중간에 인제 제가 이것도 한 2-3번 들었는데, 뉴욕과 정신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이 책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살 만큼은 사실은 아닌데, 챕터가 다 공감이 되고 이렇게 들으면 내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이런 면들, 그러니까 계속 그 터널 시야 증후군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이 선생님이요. 그게 첫 번째 인종차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자에 대한 어떤 터널 시야 증후군 막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조현병 환자도 봉사를 하더라. 그리고 30년 이상 조현병 환자의 약을 먹었던 사람도 자기 치아가 다 빠지고, 그 아주 이렇게 딱 한눈에 봤을 때 몸도 지저분하고 옷을 잘 갈아입지도 않고 닦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걸 보면 그냥 정신병 환자인 걸 뻔히 알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런 면이 있지.'라고 하면서 약으로 조절하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당신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생각이 참 잘못됐었구나.' 하는 걸 실제 그 레지던트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인제 또 두 번째 예 중에 하나는, 편도체를 삭제한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발작증이 너무 심하니까 잘못하면은 그 경련 때문에 심하게 다치고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편도체를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증은 싹 사라졌다고 해요. 편도체는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베이스가 되는 그런 뇌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편도체를 자르고 나니까 그 이후에 경련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잦은 다툼과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전에는 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이거 좀 위험하니까 하고 이렇게 등 돌렸는데 두려움 없이 막 공격하면서 막 눈 있는 데가 찢어져서도 오고 입 있는 데가 찢어져서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말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녀가 얘기했던 게 당신은 너무나 평생을 초조불안하고 두려움에 살아왔는데 자기는 이 제2의 인생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눈치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자기는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도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환자들 간의 얘기를 하면서 이 터널 증후군에서 스스로도 벗어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뉴욕 의사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터널 증후군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인제 제가 같이 맞춰 보니까 '아 그래 터널 증후군에서 이분도 벗어나면서 이 책을 쓰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가는 그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로움, 그렇게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실험적으로 시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를 즐기면서 수아미 베다께서 말씀하셨듯이 파도 타듯이 그렇게 즐기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게 명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옴 옴 옴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마치 터널을 달려가듯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몸을 쉴 시간도 마음을 쉴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면이 없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쉴 때는 내 몸과 마음을 위해서 재충전하겠다 의지를 세우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면으로 거두어들여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평화롭게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음, 음, 음. 천천히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턱을 당기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면 손끝에 힘을 풀고 발끝에도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체액이 흐를 수 있도록 몸의 긴장을 풉니다.
오늘 그 일요일은 그냥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편안하게 지금처럼 중간중간 고요한 공간을 좀 찾아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 내면에 그렇게 신성함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렇게 한번 좀 진중하게 나와의 내면의 대화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정진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치즈 감사해요.